챕터 1 99% 투자자가 모르는 워렌 버핏의 숨겨진 비밀 공시.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마다 돈을 잃고 워렌 버핏 같은 소수의 투자자들은 60년간 연평균 2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올리며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 비밀은 안전마진에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그는 당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스승이 있었죠. 바로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버핏은 그레이엄에게서 배운 안전마진 개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고, 오늘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존경하는 투자의 신이 되었습니다. 안전마진이란 쉽게 말해 기업의 진짜 가치와 현재 주가 사이의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이 할인 폭이 클수록 당신의 투자는 더 안전해집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단순히 저평가된 주식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안전마진의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안전마진의 진정한 힘은 바로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변동성과 기업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당신의 투자 원금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버핏이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고 안전마진이라는 방패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워렌 버핏의 비밀을 당신의 투자에 적용해 보세요. 당신의 계좌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챕터 2 단 1%만 아는 안전마진 계산법으로 절대 손실 없는 투자. 가치 투자의 핵심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버핏은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하는 할인현금 흐름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핵심은 보수적인 성장률 가정과 적절한 할인율 적용입니다. 안전마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먼저 기업의 재무제표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액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영업이익률의 안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회성 수익이나 비용을 제외한 정상 수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을 통해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평가하고 현금 흐름표에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안전마진 투자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버핏은 좋은 기업의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한 후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내재 가치에 수렴할 때까지 보유합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안전마진이 충분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은 더욱 커집니다. 실제 투자에서 안전마진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심 있는 기업의 지난 10년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을 계산합니다. 이 수치가 15% 이상이면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면 우량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평균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추정합니다. 과거 성장률의 70% 수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주가수익비율법, 주가순자산비율법, 할인연금 흐름법을 모두 적용하여 각각의 결과값을 구한 후 그 중 가장 보수적인 값을 채택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내재 가치의 70% 이하 가격에서만 매수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마진 투자법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안전마진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한 종목에 전체 투자금의 20% 이상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전마진이 충분한 10개에서 15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입니다. 각 종목의 비중은 안전마진의 크기에 따라 조절하되 안전마진이 클수록 더 큰 비중으로 투자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 전략도 중요합니다. 강세장에서는 안전마진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매수 기회가 줄어들더라도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약세장에서는 우량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안전마진이 커지므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야 합니다. 버핏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것도 이런 원칙 때문입니다. 매도 타이밍 역시 안전마진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가가 내재 가치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면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내재 가치가 계속 증가한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을 수십 년간 보유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안전마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안전마진이 크더라도 예상치 못한 악재로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추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전체 투자 자금의 20% 이상은 항상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챕터 3 월급쟁이도 10억 만드는 가치투자 황금 법칙 대공개. 업종별로 안전마진을 적용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경기민감 업종의 경우 경기순환 주기를 고려하여 내재 가치를 계산해야 하고, 성장주의 경우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더 큰 안전마진을 요구해야 합니다. 반면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같은 방어적 업종은 상대적으로 작은 안전마진으로도 안전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안전마진 투자를 실행할 때는 한국 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벌 계열사의 경우 계열사 간거래나 지배구조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하여 해외 선진국 대비 더 큰 안전마진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마진 투자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이 갈수록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수익률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 위력이 나타납니다. 버핏이 40대에 백만장자가 되고 60대에 억만장자가 된 것도 이런 복리의 마법 때문입니다. 심리적 측면에서도 안전마진 투자법은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투자했다면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인내심과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보면 안전마진 투자법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핏이 1988년 코카콜라에 투자할 때 주가는 내재 가치의 60% 수준이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 그 투자는 수십 배의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우량 기업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투자했다면 지금까지 연평균 15%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초보자라면 먼저 안전마진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재무제표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경험을 쌓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투자 금액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마진 투자법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끊임없는 학습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시장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업종과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 투자의 기본 원칙인 안전마진 개념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당신도 워렌 버핏처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 안전마진입니다. 워렌 버핏이 진정으로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숫자만 계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심리 상태와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투자자들과 버핏을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손실을 확정하며 주식을 매도합니다. 반면 버핏은 이런 상황을 기회로 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30% 이상 폭락했을 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이런 기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적 안전마진을 구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평생 지켜왔습니다. 1990년대 말 닷컴 버블 때 모든 사람들이 기술주에 열광할 때도 그는 이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버핏은 손실 없이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남들을 따라하는 군중심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매수할 때 당신도 매수하고 모든 사람이 매도할 때 당신도 매도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버핏의 유명한 격언처럼 다른 사람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신력과 독립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안전마진을 높이는 비밀스러운 방법 중 하나는 기업에 숨겨진 자산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상에 나타나지 않는 무형자산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 아마존의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등은 모두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자산들입니다. 이런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투자자의 핵심 역량입니다. 챕터 4 경제위기에도 수익률 30% 달성하는 최강 매매 타이밍. 많은 투자자들이 단순히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정량적 지표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경영진의 품격과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정직하고 능력 있는 경영진이 운영하는 기업은 어려운 시기에도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반대로 무능하거나 부정직한 경영진은 아무리 좋은 사업 모델을 가져도 결국 주주 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경영진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 10년간 CEO의 경영 실적을 살펴보십시오.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했는지, 부채 관리는 적절했는지,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적절히 보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CEO의 보상 체계가 회사 실적과 연동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버핏이 절대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의 특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첫째,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기업입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부채가 많으면 경기 침체나 금리 상승 시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둘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기업입니다. 장부상 이익은 나지만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셋째, 업계 1위가 아닌 기업들입니다. 버핏은 독점적 지위나 압도적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만 투자 대상으로 봅니다. 시장 점유율 2위나 3위 기업은 아무리 저렴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넷째, 기술 변화가 빠른 업종의 기업들입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 있는 업종에서는 장기 투자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 투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버핏만의 비밀 공식을 공개하겠습니다. 기업의 진정한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인 할인연금 흐름법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먼저 해당 기업이 향후 10년간 창출할 수 있는 자유현금 흐름을 추정합니다. 이때 과거 실적의 최악의 해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데 할인율은 국고채 금리의 위험 프리미엄을 더한 값을 사용합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68%, 우량 기업의 경우 46% 정도가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10년 후 기업 가치를 추정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이 현재 시가총액의 2배 이상이어야 비로소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챕터 5 주식으로 평생 불로소득 창출하는 실전 포트폴리오 구성법.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버핏은 단순히 종목을 사서 들고만 있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각 종목의 내재 가치와 현재 주가를 비교하여 비중을 조절합니다. 내재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높아진 종목은 일부 매도하고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의 비중을 늘립니다. 이런 리밸런싱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안전 마진을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합니다. 세금도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버핏은 가능한 한 장기 보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단기 매매보다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손실이 난 종목은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무 전략도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버핏은 초기에는 주로 미국 기업에만 투자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이나 일본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우량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면 위험을 분산시키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 리스크와 현지 규제 리스크는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투자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여전히 기본적인 가치 투자 원칙이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괴리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알고리즘 매매가 늘어날수록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더욱 극심해져서 장기 가치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ESG 투자도 최근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핏도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트렌드 추종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ESG 요소도 기업 평가 시 중요한 안전마진 요소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시장은 때로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완전히 틀린 가격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반영됩니다. 이것이 바로 버핏이 60년간 시장을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시장의 비합리성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99%의 투자자가 모르는 워렌 버핏의 딱 한 가지 비밀. 이것만 알았더니 10년 만에 계좌가 25배 불어났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도 빨간불 대신 파란불만 보셨나요? 매일 아침 차트를 들여다보며 손실만 키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단타 매매와 유행하는 테마주에 지쳐버린 당신에게 세계 최고의 투자가 워렌 버핏이 50년 넘게 사용한 딱 한 가지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 경제적 해자 전략은 기업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워렌 버핏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99%의 투자자와 다른 점은 바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에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해자란 중세시대 성주의에 깊게 파인 해자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허 기술, 강력한 브랜드 파워, 독점적 시장 지배력,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만 집중할 때 버핏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그 기업이 가진 해자의 깊이를 측정합니다. 해자가 깊고 넓을수록 그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결국에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줍니다. 실제로 이 전략을 꾸준히 적용한 결과 10년간 연평균 25%가 넘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훌륭한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그저 그런 투자자가 아닌 워렌 버핏의 길을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제적 해자 전략은 복잡한 분석이나 전문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업의 본질을 파고들어 진정한 가치를 가진 회사를 찾아내는 과학적 투자 방법론입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손실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폭발적인 성장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챕터 1.99% 투자자가 놓치는 해자의 진짜 정체. 경제적 해자란 중세시대 성을 둘러싼 물로 채워진 도랑처럼 기업을 경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견고한 방어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개념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해자는 단순히 브랜드가 유명하거나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4가지 핵심 유형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용자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전체 네트워크의 가치는 단순히 하나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전환 비용입니다. 고객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바꾸는 데 들어가는 시간, 돈, 노력이 매우 클 때 생기는 해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어도비의 포토샵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기가 너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용 우위입니다.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량 구매를 통해 원가를 낮추고 이를 바탕으로 더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네 번째는 무형 자산입니다. 특허, 브랜드, 정부 허가 등과 같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들입니다. 코카콜라의 브랜드나 제약회사들의 특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4가지 해자 유형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로 기업을 분석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자의 깊이와 지속성입니다. 얕은 해자는 쉽게 메워질 수 있지만 깊고 넓은 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챕터 2점 숨겨진 보석 기업을 찾는 워렌 버핏의 스크리닝 비법. 해자를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로 투자할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워렌 버핏의 스크리닝 방법은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먼저 수익성 지표부터 살펴봅시다. 진정한 해자를 가진 기업들은 높은 수익성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을 확인해 보세요. 최소 15% 이상을 10년 넘게 유지한 기업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경영진이 주주들의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도한 부채를 통해 인위적으로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인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중요합니다.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들은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도 영업이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들은 진짜 해자를 가진 기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성장성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장성은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닙니다. 주당 순이익의 꾸준한 증가가 더 중요합니다.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장이 아닙니다. 자유현금 흐름은 기업의 진짜 수익 창출 능력을 보여줍니다. 회계상 이익은 조작이 가능하지만 현금 흐름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유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들, 특히 자유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채 비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워렌 버핏은 부채가 적은 기업들을 선호합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나빠질 때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 비율이 30% 이하인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경영진의 능력과 주주 친화적 경영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는지, 무의미한 인수합병으로 회사 규모만 키우려 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챕터 3점 내재가치 계산에 숨겨진 공식으로 매수 타이밍 완벽 포착.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 이제 적정한 가격에 매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워렌 버핏의 내재가치 계산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현금 흐름 할인 모형입니다.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자유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핵심은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보수적인 가정에 있습니다.
너무 낙관적인 성장률을 적용하면 내재 가치가 과대평가됩니다. 보통 워렌 버핏은 향후 10년간의 자유현금 흐름을 예측합니다. 첫 5년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나머지 5년은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할인율로는 보통 10년 국채 수익률의 4%에서 6%의 위험, 프리미엄을 더한 값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 할인 모형보다 더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가치 평가법입니다. 해당 기업의 과거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등을 분석해서 현재 주가가 과거 평균 대비 어느 수준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과거 10년간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15배였는데 현재 10배라면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와 현재의 기업 상황이 비슷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당 할인 모형도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우량 배당주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장률을 바탕으로 내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마진을 두는 것입니다. 내재 가치를 계산했다면 그 가치의 70%에서 80% 수준에서 매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계산 오류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나 일시적인 악재로 인해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가 매수 기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처럼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량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최고의 매수 기회입니다. 챕터 4점 절대 팔지 않는 영원한 보유 전략의 진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중 가장 오해받는 부분이 바로 장기 보유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사서 계속 들고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합적인 전략입니다. 먼저 언제까지 보유할 것인지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말하는 영원한 보유는 해당 기업의 경제적 혜자가 유지되고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는 한 계속 보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조건적인 보유가 아닙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했을 때는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쟁 우위가 약화되거나 업계 전체가 구조적인 변화를 겪을 때 또는 경영진이 바뀌면서 주주 친화적 경영을 포기할 때 등이 매도 신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주가 하락은 매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펀더멘털은 건전한데 주가만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팔고 싶어 하지만 진짜 가치 투자자는 이럴 때 더 많이 삽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도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은 집중 투자를 선호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한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1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밸런싱은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거래 비용만 늘어나고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를 해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20%를 넘어가거나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는 리밸런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배당제 투자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받은 배당금을 소비하지 말고 다시 투자해야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주식을 추가로 사거나 다른 저평가된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 관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패닉 매도하지 않고 시장이 과열될 때 욕심부리지 않는 것이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일지를 작성하고 투자 원칙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챕터 5점 평생 써먹는 워렌 버핏 투자 시스템 완성법.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체계화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가치 투자를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체계화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스크리닝입니다. 앞서 배운 재무지표들을 활용해서 투자 후보 기업들을 선별합니다. 자기자본이익률 15% 이상, 영업이익률 업계 평균 이상,
부채 비율 30% 이하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2단계는 정성적 분석입니다. 해당 기업의 경제적 해자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경쟁 우위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 우위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미래에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3단계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해당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합니다. 현금 흐름 할인 모형, 상대 가치 평가, 배당 할인 모형 등을 모두 활용해서 적정 주가 범위를 추정합니다. 4단계는 매수 결정입니다. 현재 주가가 내재 가치의 70%에서 80% 수준에 도달하면 매수를 고려합니다. 단번에 모든 물량을 매수하지 말고 2회에서 3회에 나누어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는 모니터링입니다. 매수 후에는 분기별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경쟁 환경의 변화나 업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투자 논리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두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학습입니다.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합니다. 워렌 버핏도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산업을 공부하고 투자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치 투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투자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마법으로 인해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워렌 버핏의 부의 대부분도 60세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챕터 6점 시장 폭락 때 억만장자들만 아는 황금 매수법.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해도 실제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제너럴 일렉트릭에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몇 년 만에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시장 공포 상황에서의 투자법은 일반적인 가치 투자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현금 보유 비율을 평상시보다 높게 가져가야 합니다.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현금을 10%에서 20% 정도만 보유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 신호가 보이면 현금 비율을 30%에서 40%까지 늘려야 합니다. 시장이 실제로 폭락하기 시작하면 단계적 매수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주가가 20% 떨어지면 첫 번째 매수, 30% 떨어지면 두 번째 매수, 40% 떨어지면 세 번째 매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한 번에 모든 현금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공포 매수를 할 때는 평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채가 적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들, 경기 침체에도 매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배당 귀족주들입니다. 2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배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절호의 매수 기회입니다. 챕터 7점 숨겨진 성장주를 찾는 버핏식 미래 예측술.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장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애플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버핏이 애플을 매수한 이유는 단순히 저평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장주를 찾기 위해서는 매출 성장률보다는 수익성 개선을 봐야 합니다. 매출이 늘어도 이익률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장이 아닙니다. 반대로 매출 성장률은 다소 낮더라도 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는 기업들은 숨겨진 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점유율의 변화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체 시장은 성장하지 않아도 특정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 그 기업만의 특별한 경쟁 우위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장 전체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구개발비 투자 패턴도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는 기업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 대비 매출 증가나 신제품 출시 성과가 좋은 기업들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연구개발비를 일정 비율로 꾸준히 투자하는 기업들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한 기업들입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직원 1인당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들, 이직률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기업들은 내부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평가할 때는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장 진출 계획, 신기술 도입 현황, 파트너십, 체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챕터 8점, 전문가들이 숨기는 리스크 관리 완벽 가이드.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법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관관계가 낮은 종목들로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같은 업종의 기업들만 투자하면 업종 전체에 악재가 생겼을 때 모든 종목이 동시에 하락할 수 있습니다. 최소 5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분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만 투자하면 국내 경제나 정치 상황의 변화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우량 기업들이나 해외 ETF를 통해 지역별 분산도 시도해보세요. 시간 분산도 중요한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지 말고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수 시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투자라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작은 손실도 큰 손실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개인 투자에서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절매 기준을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라 펀더멘털 악화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 우위가 사라지거나 업계 전체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때는 과감히 손절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도 필요합니다. 분기별로 보유 종목들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투자 논리에 변화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점검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매매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챕터 9점, 세금 최적화로 수익률 20% 더 늘리는 비밀 노하우.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세금 최적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익을 내도 세금을 많이 내면 실제 수익률은 크게 줄어듭니다. 워렌 버핏도 세금 효율적인 투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장기 투자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입니다.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집니다. 단기 매매를 반복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실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배당소득세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들은 매력적이지만 배당소득세를 고려하면 실제 수익률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배당소득세 부담이 큽니다. 손익통산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절세 방법입니다.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적절히 매도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손익통산을 통한 절세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절세 상품들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 혜택 상품들을 통해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ETF나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는 직접 투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 시에는 환해지 여부도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해지하지 않은 상품은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세금 계산에 복잡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챕터 10점, 평생 부자로 사는 자산 배분의 완성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별 주식 투자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른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20대, 30대에는 주식 비중을 70%에서 80%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나이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분하기보다는 개인의 위험, 감수 능력과 투자 목표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적정 비율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지만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현금 보유 비중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현금을 보유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너무 적으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투자 자산을 손해보고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목표 자산 배분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특정 자산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면 일부를 매도하고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를 통해 시간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지금 당장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10년 후에 여러분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평범한 월급쟁이가 딱 한 가지 주식 투자 방법으로 수십 년 만에 억만장자가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돈이 많은 부자이자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이 50년 넘게 지켜온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 하나만으로 그는 무려 연평균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비법은 복리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잡한 기술적 분석이나 단기적인 시장 예측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성장할 우량 기업의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그에게 투자란 최고의 기업을 찾아내서 그 회사의 성장에 내 돈을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을 통해 수많은 회사를 인수하고 장기 보유한 것처럼 우리는 단 하나의 기업이라도 제대로 된 곳을 찾아내 평생 함께하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꾸준히 우량 기업의 주식을 사 모으고 시간이 흐르면서 복리의 마법이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투자법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쉽고 간단합니다. 매일 주식 시장을 들여다보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은 투자는 지능 게임이 아니라 인내심 게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단순한 비밀을 통해 인생을 바꾸는 부의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단 하나의 기업에 집중해 평생 부자가 되는 여정에 동참해 보십시오. 챕터 1 99%가 모르는 버핏의 숨겨진 매수 타이밍. 가치 투자의 핵심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언제가 진짜 싼 가격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만 움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했고 코로나19 때는 모든 사람이 항공주를 팔 때 오히려 더 매수했습니다. 진정한 기회는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일반 투자자들은 더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지만 버핏은 할인 세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시장이 탐욕에 빠졌을 때는 두려워하고 시장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는 탐욕을 부립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 매매의 진수입니다.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내재 가치는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과거 5년간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을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산업의 미래 전망과 경쟁 구조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버핏이 애플에 투자한 이유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독점적 지위와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내재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30% 이상 할인된 상태에서만 매수에 나서는 것이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챕터 2 평생 돈 벌어주는 황금알 기업 찾는 법. 버핏이 말하는 좋은 기업의 첫 번째 조건은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입니다. 경제적 혜자란 다른 기업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경쟁 우위를 의미합니다. 브랜드 파워, 특허, 네트워크 효과, 전환 비용 등이 대표적인 혜자입니다.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아마존의 배송 네트워크가 모두 경제적 혜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지속적인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기업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버핏은 자유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만을 선택합니다. 자유현금 흐름은 영업현금 흐름에서 필수 투자 비용을 뺀 값으로 실제로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현금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뛰어난 경영진입니다. 특히 주주가치 증대에 집중하고 자본 배분 능력이 우수한 경영진을 선호합니다.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거나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사업에만 투자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경영진의 보상 구조가 장기적 성과와 연결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기업 분석 시에는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영업이익률은 업계 평균보다 높은지, 부채 비율은 안정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자본이익률이 15% 이상인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경영진이 주주들의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챕터 3 워렌 버핏도 인정한 최강 포트폴리오 구성법.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집중 투자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상위 5개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합니다. 분산 투자보다는 확신이 서는 몇 개 기업에 큰 돈을 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1015개 정도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하면 각각을 깊이 있게 분석하기 어렵고 너무 적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섹터별로는 소비재, 금융, 기술, 헬스케어 등에 고루 분산하되 각 섹터에서 최고의 기업만을 선별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밸런싱입니다.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은 일부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계적으로 리밸런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를 면밀히 관찰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비중도 중요합니다. 버핏은 항상 포트폴리오의 1020% 정도를 현금으로 보유합니다. 이는 급작스러운 기회가 왔을 때 즉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도 현금 여력 덕분에 우량 기업들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비중은 확신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합니다. 가장 확신이 서는 기업에는 포트폴리오의 1520%까지 투자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에는 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적인 투자의 수익은 극대화하고 실패의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챕터 4 한 번 사면 10년 보유하는 장기 투자의 비밀. 버핏이 말하는 이상적인 보유 기간은 영원입니다. 정말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샀다면 굳이 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주식을 30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런 철학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의 핵심은 복리의 힘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투자 철학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30% 떨어져도 기업의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봐야 합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감정에 좌우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의 진짜 가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을 꼼꼼히 살펴보고 경영진의 전략 변화나 산업 환경의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매도 타이밍은 세 가지 경우에만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투자 논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산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들었을 때가 해당합니다. 둘째,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보다 훨씬 매력적인 기업이 합리적 가격에 나타나면 교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가가 내재 가치 대비 현저히 비싸졌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량 매도보다는 일부만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내심이야말로 장기 투자의 핵심 덕목입니다. 좋은 기업도 때로는 부진한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해지는 기업이야말로 진정한 투자 대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효과로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챕터 5 버핏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투자자 마인드셋. 성공적인 가치 투자를 위해서는 올바른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주식을 단순한 거래, 대상이 아닌 기업의 지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가의 단기 변동보다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 창출 능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가 하락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도 필수입니다. 탐욕과 공포는 투자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광할 때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분석을 통해 확신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단기적 변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세운 원칙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버핏도 닷컴 버블 때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비판받았지만 자신의 철학을 고수하여 결국 성공했습니다. 인내심과 끈기도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가치 투자는 즉석에서 결과가 나오는 투자 방식이 아닙니다. 때로는 몇 년씩 부진한 시기를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버핏은 지금도 하루 종일 기업 자료를 읽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평생에 걸친 학습 과정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여러분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를 축적하는 진정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 10년 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6 버핏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재무제표, 분석법.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 투자의 비밀은 재무제표 속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매출액과 순이익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지만 버핏은 훨씬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봅니다. 그가 주목하는 첫 번째 지표는 현금 전환주기입니다. 이는 기업이 돈을 투입해서 다시 현금으로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는 현금 전환주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제조업체들은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현금 전환 주기가 짧은 기업일수록 현금 흐름이 좋아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볼 때는 매출 채권 회전일수, 재고자산 회전일수, 매입 채무 회전일수를 각각 계산해서 현금 전환 주기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자산 회전율입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산업 내에서 자산 회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적은 자산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어 투자 매력도가 높습니다. 버핏이 애용하는 또 다른 비밀 무기는 잉여현금 흐름 마진입니다. 이는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 흐름의 비율로 기업이 실제로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잉여현금 흐름 마진이 15% 이상인 기업들은 충분한 현금 창출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챕터 7 경제 위기 때마다 돈 버는 역발상 투자 비법. 경제 위기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악몽이지만 버핏에게는 최고의 쇼핑 시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는 모든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골드만삭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우량 기업들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몇 년 만에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찾는 첫 번째 원칙은 질적 우위가 확실한 기업을 노리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도태되고 진짜 실력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습니다. 이때가 바로 품질 좋은 기업을 저가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현금 보유량이 충분한 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이 왕입니다. 부채가 많고 현금이 부족한 기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리지만 현금이 풍부한 기업들은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총 자산의 15% 이상인 기업들을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필수 소비재나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전기를 써야 하며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경기 침체에도 매출이 크게 줄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위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너무 일찍 들어가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버핏은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를 참고합니다. VIX가 30 이상으로 올라가면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에 있다는 신호이고 이때가 바로 매수 기회입니다. 또한 신용 스프레드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회사채와 국채의 금리 차이가 평상시보다 크게 벌어지면 시장이 기업들의 신용 위험을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기업들이 부당하게 저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챕터 8 평범한 직장인도 부자 되는 월급 투자 전략. 월급쟁이도 버핏처럼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고점에 있을 때는 투자 금액을 평소의 70% 수준으로 줄이고 시장이 크게 빠졌을 때는 평소의 150%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시장 전체의 PER과 PBR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의 PER이 15 이상일 때는 투자 금액을 줄이고 10 이하일 때는 늘리는 방식입니다. 월급쟁이 투자의 또 다른 핵심은 세금 최적화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 혜택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을 주식형 펀드로 운용하면 장기적으로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년 700만 원씩 30년간 투자해서 연 7% 수익을 낸다면 6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의 분산 투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아파트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리츠나 부동산 관련 주식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은 돈으로도 다양한 지역과 유형의 부동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보너스나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는 몇 개월에 걸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고점 근처에 있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챕터 9 차트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숨은 보석 종목 발굴법.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진짜 보물을 놓치고 있습니다.
버핏이 찾는 숨은 보석들은 대부분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조용한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스핀오프 기업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분할되어 나온 자회사들은 초기에는 관심을 받지 못해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모회사와 사업 성격이 다른 자회사들이 분할될 때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량 기업의 일시적 악재를 노리는 것입니다. 제품 리콜, 경영진 스캔들, 일회성 손실 등으로 주가가 크게 빠진 우량 기업들은 훌륭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악재가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일시적인 것인지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신규 상장 후 주가가 크게 빠진 기업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IPO 당시의 높은 기대감이 사라지고 현실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말 좋은 기업들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됩니다. 숨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의 사업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경영진의 기자간담회나 IR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고객이나 협력업체, 경쟁사의 동향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사업이나 신제품 개발 현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아직 주목하지 않지만 몇 년 후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미리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전문 매체나 학술지까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챕터 10 버핏도 놀랄만한 수익률을 내는 최종 비밀 공시. 마지막으로 공개하는 것은 버핏의 투자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궁극의 공식입니다. 이는 그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옵션을 활용한 추가 수익 창출입니다. 보유 주식에 대해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면 추가 프리미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이 비싸져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략은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충분히 공부한 후 시도해야 합니다. 또 다른 고급 전략은 배당 캡처 전략입니다. 배당 나길 직전에 고배당주를 매수하고 배당을 받은 후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세금 비용과 거래 비용, 주가 변동 위험을 모두 고려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의 고도화된 버전인 동적 리밸런싱도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변동성에 따라 리밸런싱 빈도와 범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변동성이 높을 때는 더 자주, 더 적극적으로 리밸런싱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투자 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매 투자 결정의 이유와 결과를 기록하고 분석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성공한 투자와 실패한 투자를 모두 기록하여 패턴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워렌 버핏의 모든 투자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가며 점진적으로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투자 철학과 꾸준한 실행력이 있다면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